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6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금 연휴,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열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테크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글로벌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 뭐 실적도 별로였고요. 당연한 거죠. 경제 재개 시작에 대한 이 기대감은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인플레이션 같은 우려감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에 대해 확인해보고 외국인과 연기금 수급 좀 특이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공지해드리면 저희 어, 시사경제신문 칼럼이 이번 주는 월요일 날 기고되었습니다. 화요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5면이 아니라 3면에 칼라로 나왔다. 그래봐야 뭐 제 사진 정도지만 칼라로 기고되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칭 도용권 간단히 주의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이나 단톡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료원분들께 뭐 채널은 해도 단톡방 자체는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홍보성으로 보내거나 하면 이건 다 사칭이고 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 기사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재테크 목적으로 홍보 문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해외 사이트를 가입하라고 합니다. 접속하시면은 사행성 도박 사이트입니다. 자, 저희는 합법적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고 여러분들께 투자 자문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사행성 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개설자 처벌은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죠. 이 참여자도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가입 루트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루트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폼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요 카카오톡으로 꼭 나는 좀 빠르게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MMDST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친구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자, 보시면은 여기 돋보기 모양으로 돼 있는 쪽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채널로 검색하시면 이거 다 사칭이고 도용입니다. 저희는 요 사람 모양 플러스 돼 있는 쪽으로 해서 MMDST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저희 카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사칭범 때문에 신청하시면은 직접 목소리 제가 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제 목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 다우지수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하면은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런 상승 밴드를 나온다. 박스권이는 상승 밴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네요. 상승 밴드를 그리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면 60일선 돌파 시도 실패, 24,000 돌파 시도 실패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약하면은 박스권, 강하면은 상승밴드인데 아직까지는 상승밴드 유지하면서 21선, 60일선 사이에서 수렴하고 있는 모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건 없어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는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하는 밴드의 이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죠, 다우지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강하다. 기술주 쪽이 좀 더 강하다.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보면 당연히 기술주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쪽이 좀 더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 이슈로 해서 글로벌 경제가 한 차례 꺾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타격이 큰데 이제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려면 코로나19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제일 먼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제는 완화돼서 이제 뭐 거의 중국 얘기는 안 나오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두 번째죠. 한국은
방역을 참 잘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냥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습니다. 의료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1-20년 정도가 아니죠. 한 30년 이상 된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굉장히 잘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금을 지불하고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천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대우경북 지역 중심으로 퍼져나갔죠. 갑자기 올라갔다가 우리나라는 또 빠르게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확진자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좀 안심하고 요즘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분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심각했던 이탈리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한국보다 조금 더 일찍 심각해졌고 유럽에서 중심이 돼서 계속 심각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소강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탈리아도 이제 슬슬 조금 꺾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확산율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가 뒤늦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점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이지 안정적으로 이제 확산율이 확실하게 줄어든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국도 해결되고 한국도 해결됐고 이탈리아마저도 그 난리 폭동이 일어났던 이탈리아마저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안정화라는 단어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트럼프에 대해서 방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5월이니까 11월에 선거가 있으면 딱 반년 남았죠. 반년 뒤에 있을 대선, 재선에 당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군가한테 돌릴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어디서 발병했죠? 중국. 중국은 미리미리 대처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중국에서 발생한 거 아니다 이거. 미국인들이나 뭐 외국인들이 놀러 와가지고 여기서 코로나가 나온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죠. 중국인들은. 왜냐? 본인들한테 혹시나 책임을 물을까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봐라. 우리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우리 쪽에서 시작된 거 아니다. 진원지 아니다. 니들이 놀러 와가지고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EU에서 지금 뭐 한 목소리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1조 원 달러 얘기도 하고 있고 배상금에 대해서 관세로 문다거나 하는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니 뭐니 얘기가 나온 건데 좀 더 구체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책임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한 3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니 추후에 가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된다. 뭐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중국 쪽부터 시작해서 너무 장기화되면은 관세를 살짝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빠르게 뭐 안정화를 찾다 보니 굳이 중국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혜택보다는 미국이랑 유럽이 이렇게까지 오래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배상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정치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우려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약간의 리스크 그리고 조정의 핑계거리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재해가 시작되고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한 회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현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얼만큼 이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느냐, 책임을 묻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자고요. 뭐 신중하게 봐야죠. 굳이 확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저렇게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재해가 시작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확신시 되면 환율은 이제 안정화 단계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1200원, 뭐 1210원 아래쪽으로 쭉 떨어져서 1차적으로 안정, 그리고
이제 1190원 아래로 오면은 이러면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한 우려감은 끝났구나.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이 생각하고 있구나. 자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1200원 전후까지 내려오는 것, 그리고 1190원 이 구간 이탈하는 것, 이거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과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환투기 세력 이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감산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원인부터 찾자요. 원인은 수요 감소지요. 그래서 하루에 3천만 배럴 정도 감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화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감산을 하자. 970만 배럴 감산하자가 된 것이고 추가 감산을 하네 조금 일찍 감산을 하네 어찌됐건 5월이 됐으니 감산은 시작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재개가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요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감산을 계속하면 뭐예요?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최악의 상황을 조금 면하려고 하는 조치인 것이지 제일 좋은 건 수요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가능성이 이제 경제재개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회복을 보이는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감산 조치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요 회복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 봅니다. 일단은 30달러 위쪽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요 44달러를 넘어가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44달러 넘어가면 다들 그래도 인공호흡기 달고 이제 숨 정도는 쉬는 거예요, 지금. 30달러 넘어오는 인공호흡기 정도 되는 거고 이제 44달러면은 이제 심호흡 정도는 되고 그래도 숨 쉬면서 살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달러 넘어가면 좋은데 60, 70달러 이 구간은 시일유 때문에 시일가스 때문에 어렵다라고 당분간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에너지 시장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보입니다. 적어도 트럼프 당선 때까지는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은 자 보자고요. 우리 시장 쉬는 구간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950포인트 제가 이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1차 목표치 1700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1800 중반 정도만 가져도 만기일까지는 충분히 4월 만기일까지 충분히 잘해준 것이다. 그리고 1차 반등 목표치는 1950인데 여기까지 가면 정말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강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목표치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 이 구간은 조정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래서 1950까지 왔으면 해줄 거 다 잘해줬는데 사실 제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시장을 읽어드리는 거는 팩트를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강해서 지금 기간 조정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강하면은 제가 조정 받는 게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기본이 하락 후에 상승 그리고 바닥에서 산 사람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온 이런 상승 N자형이 있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드물게 상승한 다음에 요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해요. 누군가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날아가는 이런 옆으로 누워있는 N자형이 정말 강할 때 한 번씩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의 보기 힘들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요 횡보하는 N자형 요거의 변형으로 상승한 후에 횡보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돌파를 하는 이런 N자형도 정말 이건 거의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현재까지 모습은 요 3번에 가까운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은 1번이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다들 인버스 들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제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 저도 1950 왔을 때는 한 1800 정도까지 조정 한번 나오고 아니면 여기 흔들기 정도 나오면은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거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 조정을 기다리는 몇몇 분들의 생각이신 거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팩트로는 수급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간 조정 정도 받는 수준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 시장이 건강하게, 건강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냥 수급이 강하게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올라왔다. 기업의 실적으로 올라왔다. 그럼 건강하게죠. 예. 이것보다는 돈의 힘으로 올랐으니까 수급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수급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경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돈의 힘으로 잘 받쳐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내가 바라는 것, 저도 제가 바라는 게 있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제 안 좋은 거, 우려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뭐 최대 육계 가공업체도 지금 가동을 중단했을 정도로, 그래서 코로나발 육류 대란 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유가 부분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그러니 이런 팩트는 확인하되, 팩트는 확인하되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갈 것이다. 뭐 우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에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장에 그냥 순응하시면은 가장 좋은 뭐 투자 전략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다 열어두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의 조정에 대해서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두되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이 팩트를 보시고 이 팩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면 그럼 가장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가 아닌가, 가장 스마트한 분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저기 사이트 가서 댓글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조정이 뭐 강력하게 온다, 여기서 뭐 급한 하락이 온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되네 안 되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수,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팩트를 분석해서 내가 재테크로서 성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논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그대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말씀드렸으니 간단히만 보고 가면 외국인들 주식 매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진작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율 동향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제가 뭐 단기 자금이 많고 하니, 프로그램 자금도 있고 하니 이제 크게 뭐 믿을 건 못 되고, 연기금 같은 경우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면 좋다라고 했는데 연기금이 은근슬쩍 한 번씩 한 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일 매수하는 건 아니더라도 연기금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은 자금을 좀 투입해도 되겠다라고 느끼는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은 한 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뭐 퐁당퐁당처럼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선물 동향 같은 경우는 매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굉장히 강한 수급이 지금 선물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4천 계약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주고 가면 됩니다. 대신 선물을 이렇게 조절한 대신 옵션 동향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살짝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콜옵션을. 위에 1950을 막고 있었는데 살짝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열린 건 아니더라도 계속 구멍을 내다보면 열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능성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참고하시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를 앞두고 하락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 연휴를 앞두고도 아니죠. 월요일 정도에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살짝 마련하는가 싶더니 리스크라기보다는 이 선물을 워낙 대량 매수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계속 청산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락 포지션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파생 동향만 보면은 선물이 워낙 뭐 6월 달까지는 굉장한 강세,
그래서 만기일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만기일까지 해서 한 차례 상승 나오고 안착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봐야 됩니다. 한 차례 상승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수급,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이번 만기일까지 한 차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옵션 수급이었는데, 이 부분도 완화되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실마리를 자꾸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도 잘 읽어보면서 판단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굉장히 좋죠.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침없이 63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하고 쉬어도 되는데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오늘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코스닥이 더 강하구나. 지금 시장은 코스피도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V자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더욱더 강하구나. 이쪽에 먹거리가 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스닥에 소위 말하는 뭐 잡주라고 하는 뭐 테마성에 의해서 흔들리는 종목들을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데, 자, 코스닥 이건 지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수는 어떤 종목들이 이끌어요? 지수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수 얘기할 때는 시총 뭐 1000억 이하 이런 종목들 아니에요. 1000억 전후 이런 종목들 아니에요. 더 작은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수 얘기할 때는 적어도 1조 이상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 것이니 작은 종목들에다가 눈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코스닥이 좋습니다 하면 자꾸 뭐 조그마한 종목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수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뭐 300억 이런 종목 지수에 영향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미세먼지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300억이어도 200억이어도 좋은 기술력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술력 좋은 기업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것은 시총 상위주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탄탄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면은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간단히 종목들 보면은 아까 6개 쪽 말씀드렸었는데 뭐 마니커 FNG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브라질 최대 6개 가공업체 JBA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이 한 10에서 15%인 12만 톤 정도 육개 수입하는데 그중 80에서 85%가 브라질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식량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제기됐는데, 만약에 저건 아직 만약이고요. 이 경제 재개가 되면서 공장 가동이 빠르게 된다, 중국처럼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양쪽 의견을 다 확인하시고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굳이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거는 제가 항상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 그럼 뭐 마니커도 당연히 해당되고,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림 지주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체리브로 같은 경우가 있고요. 과거부터 계속 세트로 묶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와 육개 쪽 같이 하는 이제 동우 팜투테이블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동우였는데 팜투테이블이 붙어서 좀 길어졌습니다. 동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해당 쪽으로, 해당 관련 쪽 육개 쪽으로 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그럼 대체 상품으로 해서 수산 쪽 얘기 나올 수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투자 아이디어는 6개라고 해서 꼭 6개만 보는 게 아니라 6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수산 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가능성만 제기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선 ENT가 뭐 실적 호조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선 ENT가 8,000원 저항인데 8,000원 저항을 멋지게 잘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8,000원 유지해주면 보유. 이탈 시에는 한 차례 뭐 수익 실현했다가 재매수하시면 되겠죠. 제가 과거에 뭐 SBS 경제 채널에 나가서도 좋은 종목입니다. 폐기물 쪽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높습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인선 ENT.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YN텍이나 뭐 코엔텍, 뭐 KGETS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이고 있죠. YN텍은 기존 고점도 넘어갔네요. 코로나 이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엔텍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 쪽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 이쪽도 연관이 있다. 크게는 안 움직였어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그리고 KG ETS인데 KGTS는 최근에 다른 이슈 쪽으로도 좀 먼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뭐 연결돼서 폐기물 관련주 쪽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언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혹은 먼저 상승한 후에 좀 조정받은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한 2주 정도 전에, 뭐 한 달 정도 전에, 참 잘 가네. 아유, 나는 못 사겠네 했던 놓친 종목들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뒤에 보면은 막 가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정 구간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쪽이 중국 소비 관련주. 우리나라랑 중국은 이제 왕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도 뭐 방문 뭐 예정이라고 하니 그러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이 한 번 정도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건재하다고 하니 이쪽도 이제 좀 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하니 말씀드렸듯이 주목을 받을 때 급등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닌 조정 받았을 때 뭐 2주 전, 한 달 전에 좋았던 종목들 조정 받을 때 한번 이럴 때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 상승 구간에서는 두 가지 매매 타이밍이 있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바닥에서 사는 건 지나갔습니다. 기존에 계속 기회입니다라고 제가 목 놓아서 계속 외쳤는데 그때마다 계속 조정 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던 분들 이제는 좀 인정하셔야겠죠. 기회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주식을 안 하실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내가 현금 들고 있다, 뒤늦게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종목들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종목들 있지요. 아까 인선 ENT 보면은 보여드리면 더 빠르겠죠. 자, 인선 ENT 같은 경우 기존에 이 구간을 지지받던 구간입니다. 그 앞에서는 당연히 저항받던 구간이고 그리고 지지선 이탈한 다음에 저항받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돌파한 후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윌리엄 오닐의 이 돌파 매매 쪽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윌리엄 오닐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기법 같은 경우 자기가 뭐 하나 이름 붙여갖고 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만든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보통 시장에서 무슨 기법입니다, 무슨 기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다 과거에 나왔던 것들, 기술적 분석에 있던 것들 응용해서 자기가 이름만 붙인 게 대부분입니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윌리엄 오닐이 거의 뭐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윌리엄 오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수 타이밍 잘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아직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니 뭐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그리고 팩트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중립을 지키면서 팩트를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고 스마트한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이런 거, 난 조정이고 뭐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수익만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희 쪽에 뭐 문의 주시면은 저희 기수에 포함되시면은 저희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인 안정 투자하시기 바랍니다.